우리가 또 안철수 대표가 북핵이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이렇게 존재감 없이 사라지실까봐 살짝씩 꺼내드려요. 왜 그러냐면. 근데요, 아우, 너무 요새 말이 세지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표 또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하면 소신이 있고 좋을까를 저도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쪽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네. 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 안철수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평가하려면 그 자리에 대한 어떤 공감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철수라고 하면 이 정도 말은 괜찮겠다 싶은 말도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야당이 할 말은 저 정도는 하겠지. 그 첫 번째고. 균형 감각은 뭐냐면 야당도 야당이지만 결론적으로 정치권에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야당이 져야 될 책임의 몫이라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정권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잘 돼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협조할 건 그래서 협조하라는 거고. 그렇죠. 뭔가 잘못 가는 건 잘못 가는 대로 이렇게 뭐 견제할 수 있죠. 당연히 있는데 협조는 없고 일단 견제만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야 야당의 존재감이 살아나서 선명성을 유지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분노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본인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할 때 안철수 씨가 언급하지 않았던 리스트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독재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정권에 거의 싫은 말 한마디 안 한 그런 부류에 가까워요. 세월호 관련한 영건, 또 영건에서 야당이 뭔가 좀 기존의 야당의 마인드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워딩은 꽤 있었지만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강력하게 싸운 적이 없는 분이 또 이럴 때는 이렇게 뭔가 굉장히 나를 세우면서 정말 선명한 야당을 이제서야 주창한단 말입니까? 그 선명야당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어제도 보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싸운다며 또 비판하셨더라고요. 극중주의적 발언이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극중주의와 선명야당은 같이 가기가 어려워요. 선명야당은 민주화 시대에 나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 언어 배우기의 과정? 그런 느낌?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분노하는 건 이런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인데 맨날 돈 떨어지면 집에 와가지고 용돈 타가는 사람. 나 그런 사람 정말 싫어하거든요. 실제로는 집안 잘 되는 거 생각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지금 안철수 씨는 당황할 만도 한 게 일단은 당대표 출마를 한 배경 중에는 내가 출마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지지율도 안 올라갈 것이다 이런 명분으로 출마했거든요. 욕먹고 집어조작 네, 사건의 업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근데 사실은 올라가지도 않아요. 저 국민들은 지금 안철수가 당대표로 나설 시기가 아니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예, 판단을 하고 계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나오면 대표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전 대권 후보가 후보로 나왔을 때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홍준표 대표도 됐잖아요, 대표. 예.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직이 그런 식으로 정비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지지자들도 이전 대권 후보를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지자의 손으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되는 건 당연한데 그게 올바른 선택이라는 생각은 갈수록 더 안 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보니까 전당대회 직후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더 떨어졌어요. 네. 이거 좀 암울하다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안철수 씨가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자기가 당대표가 되는 것 자체는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 모멘텀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네.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으니 존재감이라도 부각하겠다. 그래서 계속 악플만 써대고 있는 거죠. 네, 딱 그 느낌이에요. 그게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치를 하면 존재감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 존재감을 위해서 진짜 악플 달듯이 하는 거 말고 파파미가 결국엔 길게 가는 거예요. 당장 알려지지 않더라도 파도 미담만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지지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하잖아요.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건데. 그게요. 지금 친문 정치인들이 되게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주영 실장한테 늘 부탁하는 게 나에 대해서 없는 거 만들지 말고 그냥 내 생활을 있는 그대로 좀 알려달라고. 나중에 저한테 묻어놓으시면은 타임캡슐처럼 내가 하나씩 보여줄게요. 정말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그냥 제 생활을 있는 그대로 좀 해달라고. 그게 안 되니 제가 답답. 그러니까 파도 미담할 때 하나씩 팠잖아요. 네. 그게 하나의 까만권 한 장인 거야. 그러니까 지지율이 박성진을 임명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안철수는 파도 미담이 아니고요. 주가 조작 이런 것밖에 안 나온다.
그런 게 없어요. 왜 김미경 고수 갑질은 사람들이 왜 어느 순간에 정이 떨어지냐면은 그런 갑질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치인지 어떻게 네. 살았는지를 모르는데 단지 알려진 건 재산이 얼마고 무슨 직업이고 이렇게 알려지는데 나중에 뒤에 보좌관들이 폭로하는 그런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결이었구나 싶으니까 어떤 미담이 나올 수도 없는 구조일 뿐더러 나온다고 해봐야 정이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담이 네. 안 나와요. 미담이. 안 나오지. 제가 들은 것 중에 많은 거는 눈도 잘 안 마주친다. 일하는 사람들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이라면 정말 눈 안 마주치는 건 모욕이에요. 수줍음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아, 그러길 기대합니다, 저는. 근데 푸나님 저요. 네. 끝나기 전에 이혜훈과 옥시의 김치 공방 이거 꼭 할 얘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또 왜? 왜냐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김치가 이 대목에 등장하는가. 잠깐만요. 유머인데 지금 말씀하시고 보니까 가습기 살균제가 생각이 났어요. 옥시. 아 이거 여기서 말하는 옥시는 이혜훈 바른정당 받은 정당 대표에게 그 돈 줬다는 바로 그분이시고요. 지금 보세요. 이 사안에서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돈 받았다, 명품 가방 받았다. 익숙한 풍경이야. 김치까지 담궈줬다. 이 얘기 신선하죠? 안 신선해요. 저 왜요?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최순실 김치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 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김치가 왜 유독 여성 국회의원 주변에서 나오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건데요. 남성 국회의원한테 김치 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두 분? 남성 국회의원에게 김치 담가줬다. 제가 한 명 있을 것 같아. 이석현 부의장. 아 혼자 사니까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저 얘기를 하면 돼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늘 걱정하는 게 뭐냐. 내일 아침 밥상에 메인 메뉴를 뭐로 하지? 이 얘기를 혼자서 계속 고민해요. 그래갖고 정말 시간이 없으면 제가 몰래 갈치구이를 사다가 내가 구운 것처럼 내놓고 그러면 우리 가족이 어머 언제 갈치까지 구웠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날은 이제 저녁에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숟갈로 먹지 말고 꼭 덜어 먹으라고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남은 찌개 가져가서 내가 끓인 것처럼 내놓으려고. 그리고 제가 동네에 김치 이렇게 담으러 가면 이 이주영 실장이랑 우리 저기 남자분들은 제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저는 김치 담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치 포기 몇 포기를 좀 눈치껏 얻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안에서 제가 저 김치 한 포기만 주세요 이래갖고 얻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생김치를 탁 찢어가지고 참기름 이렇게 탁 해갖고 이렇게 내놓으면 엄마가 김치 너무 맛있다. 이러 엄마 내가 엄마 주려고 준비해서 이렇게 구라를 까면서 밥상을 차리는 게 여성 정치인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일상적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김치가 등장하는 거예요. 갈비도 사주고 김치는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왜냐하면 김치 담는 게 얼마나 이게 손이 많이 가는지. 그리고 또 이제 도우미 분이 오시는데 어떤 때 도우미 분의 음식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정치인은 그 마음에 안 들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김치를 여러 명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맛있게 김치가 들어오면 그 집에 집중 부탁하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는 분들을 제가 여러 분 봤어요. 혹시 의원님도 그런 분 계세요? 없어요. 남양주에 그런 분 한 분 계시면 저 김치 좀 없어요. 가주세요.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추해 보이긴 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같이 밥 먹을 때 남은 김치 싸와도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할머니 같아. 왜요? 우리 할머니가요. 저랑 이제 단둘이 살던 몇 년 있었는데 다른 이제 가족들은 도시로 먼저 나가고 손자 준다고 잔치집 가면은 그걸 그렇게 바리바리 싸우는데 나중에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를 싸우니까 이렇게 합쳐져가지고요. 먹기도 좀 힘들었던 비주얼로 그런 생각이 나는데. 정말 그런 근데요. 아픔이 있으셨구나. 이게요. 그 할머니는 음식을 하실 수 있는데 싸가시는 거잖아요. 저는 음식을 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면 제가 그런데 어떻게든 주부니까 가족의 먹을거리는 책임져야 된다는 이 불타는 사명감 그리고 이 사명감이 깨지는 즉시 우리 딸한테 미움받고 남편한테 배척당하고 우리 엄마가 또 음식이 어떻다 우리 언니들이 전화하면서 너 엄마 그렇게 모셔가놓고 뭐야 그 얘기 들으면요 그 하루 종일 제 일을 못해 하루 종일. 제가 사업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아이템이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장래희망이 식당 주인이잖아요. 네. 퓨전 요리집. 팟캐스트를 그만두고 여성 정치인 상대로 본인이 한 것처럼 만드는 반찬을 이렇게 컨셉으로 하면 좋겠다. 저 1호 손님으로 등록입니다.
그래서 제 맨날 머릿속에 어. 지금 이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머, 내가 내일은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이 중요해요. 왜냐면 점심은 엄마는 노인정, 애는 학교, 남편은 직장, 저도 밖에서 먹잖아요. 저녁은 되게 준비돼 있는 걸 각자 차려 먹는 시스템이에요. 가능하면 제가 일찍 들어가서 차려주려고 하나 못 그럴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푸짐하게 차려줬다. 이 인상을 주기 위한 이 피나는 투쟁. 그래서 저는 이 이혜훈 대표의 경우 참 괜찮게 봤는데 이번에 실망도 큽니다. 그런데 김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괜찮게 봤던 캐릭터예요? 아, 이분이요? 뭐 나름 그래도 뭐. 근데 이혜훈 씨는 이 분위기 아닙니까? 나만 받은 거 아니야. 여야에 다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민주당에 뭐 있겠어요? 과거에 야당이었는데. 과거에 야당은 쪽도 못 썼, 우리가 전혀 못 쓸 텐데 누가 우리 당에 주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죽어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그건 뭐 그분의 주관적으로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요. 싹싹 파헤쳐 주십시오. 검찰. 제가 그것도 적극 찬성하는 게 네. 이번에 이제 하태경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설전에 보면은 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사태질하면서 돈 받은 당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 그럼 자유한국당은 돈 안 받은 당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찾아봐야죠. 받았으면 훨씬 더 많이 처먹었을 놈들이 저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요, 늘 원하는 게 검찰이 정치인들 다 털어주는 거야. 저는 그래갖고 진짜 청렴한 정치인들 좀 이렇게 솎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법 하나 만들죠. 이제 정권도 바뀌고 촛불혁명으로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을 전수조사해가지고 네. 불법 자금 받은 사람들은 국회의원 다 바로 네, 잘라버리고 네. 저 아주 강추. 그 자리에 바로 보궐선거합니다. 아, 좋아요. 주광덕 씨 꼭 털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는 그렇게 핀셋으로 하면 안 되고. 그렇지. 네. 어차피 전수조사 하는 거니까요. 네, 전수조사. 예. 아이고.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은 이혜훈 씨가 이제 당대표를 내려놓느냐 마느냐 뭐 이런 그거는 이야기거든요. 뭐 야권의 부분적 정계 개편 신호탄이죠. 예, 그렇게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협조는 없고 일단 견제만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야 야당의 존재감이 살아나서 선명성을 유지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분노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본인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할 때 안철수 씨가 언급하지 않았던 리스트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독재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정권에 거의 싫은 말 한마디 안 한 그런 부류에 가까워요. 세월호 관련한 영건, 또 영건에서 야당이 뭔가 좀 기존의 야당의 마인드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워딩은 꽤 있었지만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강력하게 싸운 적이 없는 분이 또 이럴 때는 이렇게 뭔가 굉장히 나를 세우면서 정말 선명한 야당을 이제서야 주창한단 말입니까? 그 선명야당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어제도 보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싸운다며 또 비판하셨더라고요. 극중주의적 발언이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극중주의와 선명야당은 같이 가기가 어려워요. 선명야당은 민주화 시대에 나온 우리가 또 안철수 대표가 북핵이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이렇게 존재감 없이 사라지실까봐 살짝씩 꺼내드려요. 왜 그러냐면. 근데요, 너무 요새 말이 세지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표 또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하면 소신이 있고 좋을까를 저도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쪽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네. 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 안철수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평가하려면 그 자리에 대한 어떤 공감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철수라고 하면 이 정도 말은 괜찮겠다 싶은 말도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야당이 할 말은 저 정도는 하겠지. 그게 첫 번째고. 균형 감각은 뭐냐면 야당도 야당이지만 결론적으로 정치권에 있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야당이 져야 될 책임의 몫이라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정권이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잘 돼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협조할 건 그래서 협조하라는 거고. 그렇죠. 뭔가 잘못 가는 건 잘못 가는 대로 이렇게 견제할 수 있죠. 당연히. 지지자들도 이전 대권 후보를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지자의 손으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가 되는 건 당연한데 그게 올바른 선택이라는 생각은 갈수록 더 안 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보니까 전당대회 직후에 여론조사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더 떨어졌어요. 네. 이거 좀 암울하다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안철수 씨가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자기가 당대표가 되는 것 자체는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 모멘텀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네.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으니 존재감이라도 부각하겠다. 그래서 계속 악플만 써대고 있는 거죠. 딱 그 느낌이에요. 그게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치를 하면 존재감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 존재감을 위해서 진짜 악플 달듯이 하는 거 말고 파파미가 결국엔 길게 가는 거예요. 당장 알려지지 않더라도 파도 미담만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지지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하잖아요.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건데. 그게요. 지금 친문 정치인들이 되게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주영 실장한테 늘 부탁하는 게 나에 대해서 없는 거 만들지 말고 그냥 내 생활을 있는 그대로 좀 알려달라고. 나중에 저한테 묻어놓으시면은 타임캡슐처럼 내가 하나씩 보여주라. 정말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그냥 제 생활을 있는 그대로 좀 해달라고. 그게 안 되니 제가 답답. 그러니까 파도 미담할 때 하나씩 팠잖아요. 네. 그게 하나의 까만권 한 장인 거야. 그러니까 지지율이 박성진을 임명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안철수는 파도 미담이 아니고요. 주가 조작 이런 것밖에 안 나온다. 그런 게 없어요. 왜 김미경 고수 갑질은 사람들이 왜 어느 순간에 정이 떨어지냐면은 그런 갑질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 어떻게 네. 살았는지를 모르는데 단지 알려진 건 재산이 얼마고 무슨 직업이고 이렇게 알려지는데 나중에 뒤에 보좌관들이 폭로하는 그런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결이었구나 싶으니까 어떤 미담이 나올 수도 없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 언어 배우기의 과정? 그런 느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가 분노하는 건 이런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인데 맨날 돈 떨어지면 집에 와가지고 용돈탕 하는 사람. 나 그런 사람 정말 싫어하거든요. 실제로는 집안 잘 되는 거 생각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지금 안철수 씨는 당황할 만도 한 게 일단은 당대표 출마를 한 배경 중에는 내가 출마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지지율도 안 올라갈 것이다. 이런 명분으로 출마했거든요. 욕먹고 제법조작 사건의 업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근데 사실은 올라가지도 않아요. 저 국민들은 지금 안철수가 당대표로 나설 시기가 아니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예, 판단을 하고 계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나오면 대표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전 대권 후보가 후보로 나왔을 때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홍준표 대표도 됐잖아요, 대표. 예.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직이 그런 식으로 정비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